자, DDT에 이어서 그 사촌쯤 되는 DD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클리어 호수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각닭이라고 들어봤어요, 한 번씩? 모기 같은 애들 아니에요? 맞아요, 모기예요. 근데 얘들은 피를 안 빨아. 피를 안 빨고 부풀어 오르게만 하나? 아니요, 그냥 피도 안 빨고 성충이 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요. 뭐야? 무해해. 네. 근데 불쾌하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야 되는데 막 호수 근처니 뭐야 그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각각이 죽이려고. 근데 살충제를 호수에 뿌려야 되니까 호수가 오염되면 이 물고기부터 낚시꾼들이 잡아먹는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DDD를 7천만 분의 1로 희석을 시켜요. 그래갖고 뿌렸습니다. 각각이 박멸. 이거 봐라, 괜찮은데? 5천만 분의 1로 다시 희석시켜서 2차로 뿌렸어요. 각각이 사라짐. 근데 그래도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차로 뿌렸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농병아리라고 나오는데요. 농병아리를 제가 찾아봤어요. 생긴 게 딱 오리더만요, 오리. 얘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혹시 이 DDD 호수에 오염된 거 아니야? 그래서 호수에 있는 DDD를 검출해봤더니 0.02밖에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별로 오염이 안 됐구나. 다른 원인인가? 아니야, 혹시 모르겠어 싶어서 호수에 사는 플랑크톤을 가져다가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여기서 5ppm이 나온 거예요. 늘어났습니다. 뭐야? 그래서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물고기를 가지고 농측량을 살펴봤더니 300ppm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메기 있지 않습니까? 메기. 여기는 메기를 데려다가 이 농축 정도를 봤더니 여기서 바로 2500ppm. 그리고 여기는 메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논병아리를 봤더니 여기서 16,000ppm이 나온 거예요. 즉 생태계의 줄기를 타고 점점 증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논병아리를 우리 인간이 만약에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나네.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논병아리를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의 몸까지 오는 DDD를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요게 여기는 DDD의 내용으로 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살충제는 더 센 놈입니다. 바로 엔드린입니다. 엔드린. 미국의 한 부부의 애가 나와요. 미국에 살다가 베네수엘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한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뭐야? 그래가지고 엔드린을 사다가 엔드린 성분의 살충제를 뿌렸어요. 근데 그 집에 아기가 있어, 강아지랑. 그래갖고 대피를 시킵니다. 근데 살충제 뿌렸어. 그리고 이제 다 바닥을 닦았대요. 아기 있는 집이니까. 그리고 한나절 지나고 오후에 이제 강아지하고 아기가 피난 갔다 온 거예요. 왔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토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떨더니 축 늘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날 밤 10시에 아이가 토하기 시작해요. 아유, 큰일 났구나 싶어갖고 애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는데 아이가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 아이 식물인간 됐습니다. 아이가? 병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어떤 조치를 취해도 책에 있는 워딩 그대로 엔드린 살충제의 결과입니다. 이 부부 잘못한 거 없어요. 엔드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살충제 마트에서 사서 뿌렸는데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이런 살충제를 만들고 홍보하고 유통하고 이런 맹독성 물질을 일반인의 손에 닿는 곳에 진열시키는데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은 정부의 문제인 거죠. 매우 심각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충제의 끝판왕, 알드린입니다.
여기는 알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화학약품 중에 독성이 가장 강한 그런 물질이 되는데요. 그 미국에 외콩풍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콩풍뎅이가 이제 일본에서는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없었던 벌레예요. 근데 원목을 따라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애가 갑자기 이거 확 퍼지니까 미국에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 유해한 건지 무해한 건지 따지지도 않고 살충제를 뿌리는데, 미국은 살충제를 이렇게 안 뿌리는 거 아시죠? 헬기? 비행기로 뿌려요. 비행기로 뿌리는데 이 살충제를 쫙 하고 뿌리고 나서 도처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새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토하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개와 고양이를 안고 온 견주와 묘주들이 동물병원에 발 디딜 틈 없었다라고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주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알드린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 1960년대 과학 만능주의, 화학 만능주의에 휩싸였던 미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화학자의 실험이 나오는데요. 살충제를 인간이 음용을 했을 때, 먹었을 때 몸에 얼마나 해를 줄까라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놓는데 살충제를 딱 0.12g을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해독제를 같이 놨어요. 그 살충제 0.12g을 결국 마십니다. 에이. 그리고 빡 하고 마비가 와요. 응. 그래서 거기는 해독제를 마시지 못하고 즉사합니다. 응? 죽었다고? 바로 죽었어요. 아 이거 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근데 레이첼 칼슨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인간이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암 유발 물질, 맹독성 물질을 만드는 유일한 종이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독성 물질이 너무나 친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뭐에 비교하냐면 로마의 체사르 보르자에 초대된 손님의 우리를 비교합니다. 근데 레이첼 칼슨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보르자 집에 가서 맛있게 음식 먹는 그런 초대 손님과 여기는 맹독성 물질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온몸에 범벅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는 살충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몰라요. 이 살충제가 언제 발전을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화학전을 하려고 독가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독가스 실험을 뭘 갖고 하겠어요? 벌레 갖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벌레가 죽고, 이렇게 하니까 이 벌레가 죽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독가스를 만들다가 거기서 곁다리로 떨어져 나온 게 살충제예요. 그래서 이 살충제는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겠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전이었는데 사람을 해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살충제가 부메랑이 돼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본래 만들어진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 살충제라는 게 본래 목적인 벌레라도 때려잡아야 되는데 벌레를 못 죽여요. 벌레가 안 죽어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럼 그 내성 생긴 벌레를 잡으려면 또 조금 다른 화학식의 살충제가 나오고, 또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그래서 오히려 해충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62년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매년 미국에서 500종 이상의 살충제가, 새로운 살충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죠. 근데 저자는 마지막에 한 줄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살충제라는 독극물은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혹은 안 만들 수도,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충제가, 화학물질이 만연한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건 바로 첫 번째 자연 방제, 천적 이용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느릅나무들이 막 말라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딱정벌레가 느릅나무를 죽이는데 당황한 미국에서는 또 막 DDT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 뉴욕주였습니다.
뉴욕주는 DDT를 뿌리기 전에 그 말라진 느릅나무를 다 쳐. 그래서 땔감으로 씁니다. 그럼 열 효율도 내고 느릅나무에 있던 딱정벌레 유충까지 싹 다 죽여서 발병률 0.2%까지 낮췄다는 그 거예요. 아이디어네. 그럼요. 어쨌든 레이첼 카스는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화학용품을 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 그거 말도 안 되는 원시적 사고라고 해요. 책에서는 원시인의 마인드를 가진 인간이 이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서 그 무기로 곤충을 향해 거눴는데 결국 그 총구가 우리 인간, 지구를 향해 있는 꼴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0년 전에 쓰여졌고 10,000km 떨어진 미국의 이야기일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또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무해한 건지 한 번쯤은 이 책을 가지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침묵의 봄, 2020년 대한민국의 봄에 꼭 한 번쯤 우리의 가슴에 묻어둬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